대국 시민 여러분, 중국 우한 폐렴이 유행되고 있는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 중국 우한 폐렴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는 여러분 챙겨줄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도생으로 알아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마늘 7쪽을 끓여 먹든가 양파를 생으로 찍어 먹든가 손 잘 씻고 마스크 하시고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자기 몸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중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확진자가 한 4만 3천 명에 사망자가 720여 명이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중국이 발표하는 숫자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경로로 10만 명이 넘었고 우한에서만 하루에 200명 이상이 화장터에서 소각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 세계가 지금 중국 현지를 보면은 76개 중대도시가 사실상 봉쇄 조치에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고 생필품과로 외출도 사흘에 한 번씩 허가받고 나가는 그런 봉쇄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인구만 전체 14억 인구의 30%가 넘는 4억여 명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60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막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난 화요일 날 우한이 있는 호북성 출신만 한국에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12월 31일 날 폐렴이 발생했다는 공식 보고 이후에 그 사이에 이미 들어온 우한 출신 중국인만 280명이 넘고 그 중에서 29명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관광온 여성분이 바로 옆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 6일간 머무르면서 롯데 백화점 쇼핑 같은 게 드러나가지고 23번째 환자로 확진이 됐죠. 그래서 지금 롯데 백화점 문 닫았지 않습니까? 자, 280명 일찍 들어온 우한 그분들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병을 퍼뜨리고 있는지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 경제가 완전히 문 내렸죠.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바로 독감 걸립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특히 그 제네시스 라인에 들어오는 부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이네스 와이어링 이렇게 전자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이 전체 그런 연결망이 이 부품이 안 들어와서 월요일부터 현대 기아 자동차가 조업 중단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80%를 생산하는 현대 기아 자동차 조업 중단하면은 바로 영향받는 업체, 협력업체가 무려 8,000개입니다. 중요한 거는 괴질 걸려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동안 중국에 너무 의존했다가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북한은 이미 22일 지금부터 이미 열흘 전에 국경을 폐쇄했는데 평양에 뚫렸다죠. 평양에 괴질 환자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바로 또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서 국내 의료진을 보내겠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는 하루에 엄청나게 생산하는데 중국 보따리 장사들이 와가지고 이거 싹쓸이 해가지고 중국 실어가는 바람에 지금 마스크 사기도 어려워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이는 중국인이 먼저고 그 다음 북한 주민이 먼저고 대한민국 국민은 세 번째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살아나세요. 자,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을 뵈니까 이 돌아가는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 드려야 하는데 또 최근에도 계속 지난 연말부터 추미애 법무장관을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 윤석열이 검찰을 때려잡는 핍박하는 희한한 장면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또 윤석열 검찰총장 그쪽 라인이 또 일을 저질렀죠. 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이 30년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벌인 부정공작에 관련된 자들을 청와대에 있는 자들을 몽땅 묶어가지고 13명을
구속은 도저히 안 되니까 불구속으로 일괄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소를 할 때 재판부에 보내는 혐의 사실입니다. 이런 혐의 사실로 이자들을 기소한다는 내용인데, 이 공소장은 국회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미애가 이걸 또 금지하고 나섰죠. 근데 왜 이랬을까? 내용을 알고 봤더니 정말입니다.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1년 전인 17년 9월 달에서부터 치밀한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 시장의 동생과 형이 관련된 건설업자와의 비리를 다시 수사해라는 청와대 하명 지시가 내려가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경찰청장이 특별팀을 꾸려가지고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그런 내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철호와 경쟁하는 경쟁 후보를 또 주저앉혀가지고 일본 총영사 주겠다고 자리까지 주는 공작을 하고, 하여튼 이러한 과정이 선거 내내 계속이 됐는데, 그동안 청와대에 무려 21차례나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청와대가 나서서 수사 지시하고 경찰 동원하고 압력 넣고 공약 발표하고 당 동원하고 아주 조직적인 관권 개입 선거에, 부정선거에, 공작선거입니다. 청와대가 말하자면은 부정선거 범죄 소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종석이를 꼭지점으로 해서 바로 밑에 조국 민정수석이 지휘를 하면서 행정관까지 13명이 관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 참 재밌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말이 3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엄중하게도 선거에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하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힘을 보태주도록 한 세력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원은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를 직접 조사를 못했고 문재인이가 지시했다는 그런 진술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적시를 못했을 뿐이지, 사실상 그 모든 근원, 그 공작 정치 악의 근원은 바로 문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검찰과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도,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얘기합니다.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1987년에 결성된 전대협 1기 의장입니다. 임종석이보다 2년 선배, 얌전하게 생겼지만은 전대협 1기 의장입니다. 이 이인영이가 며칠 전에, 사흘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내년 올해죠. 올해 4.15 총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총선거로 새로 형성되는 정치 지형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개헌의 골자를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가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에 관련된 사익을 좀 다소 제한을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겠다. 결국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정의를 실천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으로 해서 기업의 행태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인영이가 요약을 해서 판을 말하자면 체제를,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이 체제를, 기존의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렵게 얘기했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토지 경개념, 공개념 도입하고 노동자 동일임금하고 해서 결국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걸
공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의 탄핵이었고, 이자들은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이 체제 변혁을 완성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애국 시민들이 보기에 요즘 우리 국민들 선거에 미쳐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게 없습니다. 일주일에 정당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고요. 전부 지금 국회의원 총선거 의회되는지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선거에 100% 이긴다고 자신을 하고 20년 집권, 50년 집권 얘기하고 내년에 개헌 얘기까지 지금 자신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왕 돌아가는 얘기 또 한마디 더 하죠. 오늘 황교안이가 유승민이하고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통합 물살이 빨라졌다 그러는데, 자, 유승민이가 누굽니까? 대통령 등에 칼 꽂고 탈당해서 바른정당 만들어서 돌아다니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안철수하고 만나서 또 바른미래당 하다가 다 깨지고 이제 8명 겨우 거느리고 다시 복당하는 건데, 어떻게 유승민이하고 황교안이가 만나는 게 새로운 보수정당의 통합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통합이란 말 쓴다고 그냥 통합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탄핵 세력들이 다시 모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대충 통합이 완성되는 다음 주쯤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는데요. 자,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들어간 지 천하고도 45일째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 하면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김무성이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열받아서 그럽니다. 김무성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핵 지 혼자 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도 책임 있는 놈 불출마 선언하고 책임 같이 지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이 원한다면 자기는 광주에도 출마할 수 있고 전라도 여수에도 출마할 수 있다 그래서 벌써 불출마 선언 이제 꼬리 내리면서 당이 명령한다면은 험지에 출마한다는 명목으로 정치 다시 시작하겠다고 슬그머니 이제 고개를 쳐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 때문에 보수 세력이 분열되지 말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기를 짓밟고 통합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나는 박근혜의 애국심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애국심을 믿는 박근혜를 칼을 꽂아서 탄핵시키고 감옥소 보낸 놈이 바로 김무성이 아닙니까? 사흘이 넘게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에게 빨리 석방을 해야 된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밟고 너는 선거에 나가서 빠지 다시 달아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거꾸로 본말이 바뀌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탄핵한 놈이 다시 박근혜 보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를 밟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 짓는 이 세상, 이 비정상적인 정치판 여러분, 자, 중국, 북한, 저 우한 괴질은 7월을 상당히 어렵게 해야 돼요. 그러나요, 이 종북 바이러스, 친중 바이러스, 이 주사파 바이러스는 단 하루에 고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여러분이 제대로 정당 골라서 투표만 하면은 단 하루에 친북,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 때려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또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에 들떠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마지막 단말마의 비명을 이번 선거로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하는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는 꽃이라고 보통 일러지지만 정말 민주주의의 시작이 바로 선거입니다. 이 시작이 썩으면 꽃은 벌레 먹은 장미가 되고 말지요. 국민 여러분, 그 선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불법으로 타고 앉은, 권력을 타고 앉은 불법 가짜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권력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어서 마지막 방점을, 봉산하라는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순간이지요. 선거법은,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 방지법입니다. 부정선거의 원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권력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를 주물럭거리고 있는 중앙선관위 개표 조작입니다. 권력은 계속 마약처럼 놓고 싶지 않은 게 권력이겠죠. 지금 청와대에서 8개 부서가 총동원돼 가지고 그야말로 13명의 기소를 했죠. 그야말로 또 위기에 한 사람의 영웅이 나서 끝까지 도전을 하고 권력을 치받고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이 정의를 막고자 추미애라는 또 이상 야릇한 여자분께서 이거를 타고 앉아 그야말로 뭉개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할 수 없죠. 임종석이하고 김광철이가 마저 기소가 돼서 청와대 식구 몽땅 다 기소가 될 겁니다. 단지 억울한 건 4.15 총선 전에 재판이 진행돼서 그야말로 만천하에 문재인 정권의 비행, 아주 노골적인 권력 개입을 온 국민이 알고 마침내 폭발하기를 희망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폭발 지점이 그야말로 그 임계점이 우리는 4월 15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 같은 여자가 그런 사람들 문재인 몽땅 털어서 그야말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겠죠. 기소장이 나와서 다 대요라도 최소한 보셨겠지만 그야말로 대통령이라는 작자 35번이나 나오는 권력의 핵심이 주도한 선거라는 그런 부정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4월 15일 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권이 목숨을 내놓고 모든 걸 걸고 부정행위를 해서 마지막 정권을 연장하려고 할 겁니다. 저들이 목숨을 거는데 우리 목숨 안 걸고 구경할 때겠습니까? 엊그제 치러진 대만에서는 1월 11일 날 있었던 선거입니다. 참관인이 무려 23만 명이 총체적으로 덤벼서 선거를 마침내 반중공 친미 정권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인구의, 대만 인구의 2배 됩니다. 참관인이 50만 명 정도 전부 덤벼서 그야말로 부정선거에 저들이 방점을 찍어서 공산하라고 가려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막아서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선거를 누굴 찍느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막는 길, 저들은 부정선거를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공산화를 위해서 가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똑같이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그 막는 구체적인 길은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000여 명의 기자단을 모집을 할 겁니다. 가진 유튜버를 하는 분들은 전부 기자가 되어서 이 부정행위를 막아야겠죠. 그리고 국민 모두 한 50만 정도가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기자가 되는 겁니다. 전부. 그렇게 할 때 저들은 부정을 못 지를 겁니다. 단지 지금 현재 대표소에 비례대표라든가 우리 정당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의 전자개표기로 하지 못한다고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서버에서 집계표입니다. 전자집계. 이거를 우리가 낱낱이 선거 현장에서 그걸 막는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을 여러분 SNS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기자단이 되어서 국민 모두가 목숨을 걸고 4.15 부정선거를 막아내길 정말 기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문재양은 기운이 빠져있고 지금 현재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바다 위에 떠있는 배 몇만 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력 편주 그야말로 파도가 치기에 따라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 이것이 또 하나의 변수로 저들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창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집중되어 있는 사이트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문재양이를 욕을 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4.15 총선 전에 그야말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모두 태극기 세력도 모두 4.15 그날을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는 그날로 삼읍시다. 기운냅시다. 제가 마지막 구호를 하나 외치겠습니다. 문재양이를 물리치자. 문재양이를 끌어내리자. 문재양! 끌어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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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올라오는 확신은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많은 청년들도 이미 돌아섰어요. 문재인을 뽑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뽑아놓고서, 본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잘못된 걸 알았으면 본인들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본인들이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는 문재인 뽑지도 않았는데 이게 우리가 뭐가 개고생이냐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본인들이 본인들 손으로 문재인을 뽑았으면 이제 본인들이 본인들 손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계속 친중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어요. 집권 초기부터 친중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좋다 한 사람들 왜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친중 프레임이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발상이라고 한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시진핑은 완전 악마입니다. 이 자식은. 시진핑도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그 시진핑을 지지하는 문재인도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마스크 300만 장 보낸 거요. 본인이 안 보냈다 그랬어요. 가짜뉴스다. 뭐 지네들만 분리하면 가짜뉴스래요. 잘 나가고 있다가 지네들 칭찬하면 갑자기 진짜 뉴스가 되고, 잘 나가고 있다가 지네들한테 분리하면 가짜 뉴스가 돼요. 근데 그 마스크 300만 장을 보낸 민간단체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부가 협력해서 보내자고 처음에는 외교부에서 전화를 했대잖아요. 외교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민간단체 혼자 한 게 아니라 정부랑 협력해서 한 걸로 하자고. 민간단체가 뭐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나서 욕먹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쓸 마스크가 없는데 중국에 왜 보내냐. 그러니까 갑자기 가짜뉴스다. 그 민간단체가 TV조선이랑 인터뷰해가지고 다 진실을 밝혀놨잖아요. 완전히 정권은 거짓되고 악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것들이 뭐예요? 뭐 페미니스트 엉뚱한 새끼들, 동성애자 엉뚱한 새끼들, 백개문들 이딴 것들이나 문재인을 지지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국민이면, 정상적으로 뇌가 있으면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아, 화가 나요. 막 화가. 어떻게 뉴스만 보면 딱 나오잖아요. 아, 뉴스 JTBC도 지금 문재인을 지지를 못해요. 실드를 못 쳐줘요. 왜냐면 문재인이 하는 짓이 하도 엉뚱하니까. 근데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하냐고요. 아니, 유튜브를 보는데 지금 시진핑이 완전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중국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보관적으로 이 위상이 높아졌다고 헛소리하고 앉아있는데, 누가 댓글에다 그런 댓글을 썼더라고요. 독재자의 특징이 뭐냐? 독재자의 특징이 자기는 잘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독재자래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자기는 잘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시진핑이 독재자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야, 네 말에 의하면 문재인이 최고의 독재자야. 문재인 지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게 없는데 지 혼자 잘났다고 10년 연설한 거 보세요.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데 경제가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아나려면요,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노조를 없애야 되고요, 교육이 살아나려면 전교조를 없애야 되고요, 정치가 살아나려면 주사파를 없애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문재인을 없애야 된다고요. 아니, 너무 명확하잖아요. 뭘 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 명확한 건데 뭘 머리를 맞대고 뭘 생각을 하냐고 딱 나와 있는데. 노조 이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판을 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따인 거예요. 잘 나가다가 연말만 돼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연말만 되면은 저기 광화문이나 시청에다가 시위하지 않습니까? 왜 잘 나가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임금 올려달라는 거예요.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상정은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심상정이 노조를 지지합니다. 심상정이 노조를 일으켜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노조를 예로 들어요. 독일엔 노조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성행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면 노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심상정 잘 들으십시오. 독일 노조랑 우리나라 노조랑 근본적으로 달라요. 독일 노조는요, 자기네들 회사가 어려워지잖아요. 월급을 반납하고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게 노조예요. 독일 노조. 대한민국 노조는 어떤 노조예요? 회사가 잘 되든 말든 지네들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노조 아니에요? 심상정 이런 게 독일 노조랑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살려면 반드시 노조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노조로 바뀌어야 돼요.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노총, 금속규정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것들 다 없애버려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제일 많이 살아났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호황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해가지고 독재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1973년에 5.1 쇼크가 일어납니다. 제1차 5.1 쇼크. 이 5.1 쇼크가 일어나서 미국, 일본, 북유럽 선진국가들의 경제력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5.1 쇼크가 일어난 1973년에 유일하게 GDP 19% 성장을 이뤄낸 게 우리나라예요. 미국, 일본, 북유럽 이 선진국들이 경제력이 하락할 때, 경제력이 땅바닥을 칠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GDP 19% 성장을 일어난 게 우리나라라고요. 그걸 누가 했냐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놓은 거라고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채 동결 조치라는 것을 선언해요. 이 사채 동결 조치가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을 빌리려는데 은행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왜 돈이 없어요? 국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저축을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저축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 우리가 아는 삼성, 현대, 대우 이런 기업들이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이 사채업자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어두운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라서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자율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들이랑 이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 이런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 사채업자들이 이자를 그냥 지 맘대로 부르는 거예요.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맨날 부도 걱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믿겨지지가 않죠. 이 삼성, 현대, 대우 이런 기업들이 맨날 부도 걱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기업에서 나온 이윤들이 다 이자로 나갔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말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사채업자들한테 의해서 다 망해가고 있으니까 사채 동결 조치를 선언한다. 이 사채 동결 조치가 뭐냐? 지금까지 기업들이 사채업자들한테 빌렸던 돈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기업한테 완전히 지지를 한다. 그러니까 누가 난리가 났어요? 사채업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채업자들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이 사채업자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깡패들, 사채업자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정치인들까지도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1972년 8월 3일날 동결 조치를 일으켰는데 이 동결 조치를 일으킨 다음에 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1972년 10월 17일날 뭘 일으킨 거예요? 유신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를 하려고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이 나라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유신을 한 거예요. 그런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다니요. 독재자는 김정은이죠. 독재자는 김일성이죠.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는 잘 살렸는데 독재한 건 잘못됐어. 이 무식한 것들아.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니네들이 얼마나 무식하면 경부고속도로 갈 때도 이 나라에 차가 어디 있냐며 경부고속도로를 왜 깐다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선견지명이나 이런 게 천재성이 뛰어나서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뭐 하려고만 하면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이것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났다. 김정은도 독재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독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잘 못 살아요? 박정희가 천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단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국민들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 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북한은 못 사냐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천재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다. 우리보다 40년 앞서서 미국을 따라갔던 게 베트남이고 필리핀이에요. 왜 그들은 못 사냐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천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 휘둘리지 말고 저리 휘둘리지 말고 그냥 현실을 똑바로 보면요,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현실을 똑바로 보면요, 정답이 나와 있고, 현실을 똑바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천재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부인하는 거고, 그 천재성을 부인하고 좌파 정권으로 가는 자들은 희망이 없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유경수 여사를 떠올려요. 사람은요, 보고 배운 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를 보고 배운 대로 행동했다면 박근혜 대통령만큼 고상하고 우아하고 똑똑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근데 어디다 대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모욕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그대로 계속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73년에 그 일을 일으키고 나서 1974년에 뭘 썼냐면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고 썼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문구를 안 쓰죠. 맞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라 썼어요?
세월호 애들한테 고맙다고 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 우리가 문재인을 처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하면 아웃, 국본 하면 화이팅 하는 겁니다. 문재인! 국본! 문재인! 국본! 문재인! 국본! 다 같이 이겨봅시다. 감사합니다. 멸공! 차이나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하니까 좀 적게 나오시긴 했네요. 오붓합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은수미가 항소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고 이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기쁜 소식이죠? 자, 그리고 더 좋은 소식. 제가 현재 들고 있는 게 채널A 기자 명함을 들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채널A에서 여기 취재를 나왔어요. 동아일보에서 특종을 발표했죠. 청와대에 13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4.15 총선에서 결과만 이제 좋게 나오면 저 문재인은 바로 뭡니까? 탄핵으로 가지요. 자,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차이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 이 시점에도 이곳 집회 현장에 나오신 분들의 목적 뭡니까? 대한민국 정상화죠? 어떻게 정상화되냐? 우리의 태극기를 들고 나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적은 여야 이거 아닙니다. 뭡니까? 사기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죠. 요 사기 탄핵 주도 세력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범이라고 그랬죠. 요 내란범들하고 여야 해서 같이 어울리면 뭐가 됩니까? 공범 아니면 종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4.15 총선에서 국민들을 또 헷갈리게 합니다. 여당 꼽아라 야당 꼽아라. 우리는 뭐만 보면 됩니까? 저놈들이 사기 탄핵에 가담한 놈이냐 아니냐 요것만 보면 되겠죠. 이제 우리는 4.15 총선에서 뭘 제거해야 되냐? 사기 탄핵에 가담한 놈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 시점에 이 선거가 부정선거예요. 5급 보궐대선과 6.13 지방선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6.13 지방선거 완전 싹쓸이 했지요. 특정당에서 싹쓸이 했지요.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이제 4.15 총선도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수도권에서는 문재인의 지지도가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이번에 4.15 총선에서 또 뭘 빼합니까? 싹쓸이를 꿈꾸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무심한 가운데 대한민국 선거에는 표 도둑질을 하는 마적단들이 구성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선거를 투표를 해놓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표 바꿔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울산 저 부정선거에 저는 그 부정선거의 핵심을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은 자, 김기현 씨라는 그 후보에 대해서 뭔가 부정 비리가 있는 것처럼 수사가 들어가서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놓으니까 울산 시민들이 김기현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위기만 잡아놓고 결국은 울산 시민들은 김기현이라는 사람에게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저는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이렇게 착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높은 문재인의 지지를 계속 발표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나중에 표는 얻지 못해서도 바꿔치기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제외 국민들,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0일과 11일 사전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15일 날 본투표를 합니다. 4월 10일로부터 15일까지 6일입니다. 이 6일 동안을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그 장소를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감시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4.15 총선 때 나는 뭘 해야 되겠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감시해야 되겠다, 이제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